오늘 핫 이슈는 그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4분기서부터 네네. 소아청소년하고 임산부한테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네네. 예, 그랬는데 이게 참 의외로 핫 이슈가 됐어요. 최근에. 네네. 바로 미국도 지금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쳐들어죠. 프리 코비드 백신 12살 이상 맞춘다고. 네.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이제 계절도 되니까 독감 백신 맞아야 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네네. 최근 정부가 네네. 이렇게 임산부 백신 접종한다고 하고 네네. 교육부에서 어저께, 바로 어저께입니다. 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온라인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교수님들하고 네. 교육부 실국장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개 토론을 했는데 바로 올라왔어요. 이런 게 네. 코로나 백신 소송 자료잖아요. 어. 이렇게 교육부 소아청소년 백신 관련 온라인 포럼 참여자들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네네. 상당히 말이 좀 험악해지죠. 진짜 험악한데요? 네, 네네. 그리고 이 포럼에 참여한 분들 역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정도로 자신이 있으셨나 봅니다.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육부 의견은 이제 맞출 것이다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학부모들하고 입장이 다르지 완전히 다른 않습니다. 거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생겨서 큰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들이 네,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 거냐 예, 이제 이 그러한 말씀인데, 생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 특별히 이분을 네네. 모셨습니다. 참여자시니까. 참여자시군요. 네. 얼굴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얼굴 이미 공개해버리면 공개가 어떡합니까? 돼버렸어요. 이거 네네. 제가 그 시민단체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이거 네네. 교육부에서 따온 게 아니고 어. 다 공개를 해버리시고. 아니 이게 아, 예. 네네. 그래서 한번 꺼리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큰 게 역시 그 포럼에 들어가서 보니까 학부모들 걱정은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 애들이 네. 맞아도 정말 괜찮냐 이거지. 네네. 예. 뭐 딴 거는 없더라고요. 네.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는 저도 이제 지금 환자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네. 어떤 질문을 받냐면 백신을 맞아도 됩니까? 근데 이제 백신의 일부 백신 중에서는 그 혈전을 만들 수도 있다. 맞아요. 네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제가 저번 달에 이 백신을 맞고 환자분 멘트예요. 네네. 백신을 맞고 나서 혈전이 생겼다 그래갖고 2명을 응급수술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과연 백신 때문에 혈전이 생겼는지 아니면 스스로 혈전이 생겼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뭐 그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이쪽 방면에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네네. 백신을 맞고 백신이 그 정면이고 있을 때는 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유속이 떨어지니까 혈전이 생기는 원리예요. 네네. 근데 백신이 혈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피의 조성을 바꿔줄 수는 있다. 이렇게까지는 알려져 예.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네네. 그걸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뭐 확실한 멘트를 하지는 못했는데 환자분은 주장하는 게 나는 백신 맞고 그쵸. 나서 환자분 입장에서 혈전이 생겨서 네. 응급수술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백신이 아니라 이 백신을 가지고 수천만 수억 명의 맞아본 역사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아마 거의 처음일 것 테스트 같은데. 했을 때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유럽에서. 그때 예. 백신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죠? 그 학부모님들은 아주 네. 처절하세요. 지금 굉장히 네, 얼마나 민감해 있는지 네. 몰라요. 그러니까 막상 이게 우리 네. 아들이 맞는다고 생각했을 네. 때, 네. 와 정말 이런 안전성에 그- 근거 없이 너 어떻게 그 맞으려고 하냐라고 네. 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의사들이 되죠. 괜찮다고 예. 하는데 네네. 우리 애가 생기면 우리한테 100% 맞아요. 잘못한 100% 건데 맞아요. 어떻게 네.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네. 학부모들 주장은 최소한 의학계에서 네네. 이 백신을 맞으면 위험한 아이 정도는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 아직 그것까지 안 됐으니까. 끝까지 안 하고 기준이 예. 없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리고 네. 이미 또 애들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또 기저질환 맞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애들 네, 있잖아요. 네. 심장병이 있다든지 맞아요. 당뇨가 네, 있다든지. 맞아요. 예, 그런 애들은
그거 맞춰야 되나. 좀 불안하죠. 예. 아주 아니 당장 나조차도 맞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혹시 부작용이 온갖 걸 다 또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하물며 야 본인의 바로 혈육인 자식이 많이 맞는다 했을 때 이런 건 분명히 이슈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의사들이 학부모의 입장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 음. 예? 저도 제 손자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걱정이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네, 네. 다 집에 가면 의사들도 다 가장이고 다 아이들이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그런데 똑같이 그 학부모님들 걱정하는 입장이지 네네. 의사가 다른 입장이 아닌데 좀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근데 것 선생님 같아요. 만약에 손자가 이게 네. 신장 질환이 있다, 신장병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과연 맞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본인 네. 판단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어려운 질문을 네, 하셔갖고 네네. 제가 좀 그건데. 아, 네. 우리 빠져나올 구멍이 생겼네요. 네. 네네. 어려운 질문 하실 때 마침 적시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굉장히 바쁜 분을 또 모셨네요, 제가. 네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금 한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저께 학부모랑 같이 포럼 하셨잖아요, 교육부. 예.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요. 우연히 어떤 시민단체에서 예, 이미 선생님 참여자분들 사진 다 올려놓으시고 이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야 하자 이 사람들. 예?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고통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데가 있어서 좀 오해도 풀 겸 선생님께서 좀 입장을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개 다 안전에 대한 우려더라고요. 네? 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일단은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권고해 드리는 이유가 백신 접종이 100% 안전해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안전한 백신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백신 접종을 전문가들이 권고해 드린 이유가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는 근거가 쌓이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학업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의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의견들도 저는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공격의 요소로 작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참 힘들죠.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하여간 타겟이 되셨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익숙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저도 이제 의사이고, 근데 저도 집에 아이도 있는 사람이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우리 국가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지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미 기저질환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이제 소아당뇨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소아당뇨나 아니면은 뭐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접종을 해야 될 아이들이죠. 우리가 이제 외국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보면 소아당뇨가 있거나 정신질환,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도 높고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의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백신 접종할 때 참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접종으로 생기는 이상 반응이나 문제 같은 것들은 정말 눈에 바로 드러나는 요소이죠. 그런데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었는데 백신 접종에서 막아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설득해 드릴 수 있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저 이제 학부모 동의 기반으로 이제 접종을 진행할 거잖아요. 우리 애들 맞추겠다. 학부모가 동의를 하면 이제 맞추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백신 맞은 그룹이 생길 거고 안 맞은 그룹이 생겼는데 이제 그거를 이 분리 수업을 해야 되느냐, 반을 이제 다른 반으로 이렇게 소팅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접종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을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별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 다른 말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의무화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접종한 아이들과 접종하지 않은 아이들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에 있어서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접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더 정상화하고 학교에 더 잘 보내기 위한 건데 그런 조치들이 오히려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접종 정책은 접종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준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기회를 열어드린 걸 바탕으로 조금 더 학부모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다라면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또 하나 약간 좀 사회적 이슈인데 학부모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냐? 아이들도 나는 맞기 싫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접종 동의율이 거의 96%, 97%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의 동의를 넘어서서 아이들 사이에서의 동료 압박, 그러니까 피어 프레셔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의사도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인들도 주사 공포가 있는데, 아이들도 주사 공포가 있을 거거든요. 어,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랑 손해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게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 신고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심근염 사례도 분명히 여러 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위기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 집단의 이익, 그 다음에 사회 전체 집단에 가지는 피해를 비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접종하고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접근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접종을 강권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 접종하는 게 더 이익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12세 미만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이런 애들 그 어떻게 해요? 백신 접종에 있어서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감염병은 아이들이 더 심하게 앓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은 어른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어른들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 말은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이들은 적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이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확답을 드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접종 스케줄이 조금 느린 편이니까 다른 나라의 접종 결과나 유행 상황 같은 것들을 보면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WHO 같은 데서는 아직 어른을 먼저 맞춰야지 아동 청소년한테 갈 백신이 어딨냐 그런 입장이던데 선생님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리고 이제 WHO랑 세계 각국 정부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는 게요. WHO는 전 세계의 유행 통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집단이고, 각국 정부는 자국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성인 접종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고 성인 접종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이제 그 아래 연령대로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한 2달 정도 앞선 논의이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우리가 또 다른 데이터들, 다른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올 거라서 그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자신감 있는 결과를 제안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 유아 청소년기에 그 필수 예방 접종 하잖아요. MMR 같은 거. 그게 그 코로나 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적극적으로 그 MMR 백신부터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전들도 제시는 됐었는데, 저는 그건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의 크기가 매우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저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MR 백신 접종 진행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금 소아들 대상으로 접종하는 여러 가지 백신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신보다 코로나19 백신이 훨씬 더 많이 투여가 됐고 훨씬 더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접종 기간이 짧을 거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거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접종을 진행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항상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가 자신감이 없었다가 다시 또 알 것 같다가 모를 것 같다가 하는 게 참 코로나19더라고요.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게, 그다음 자료 수집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줌으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종종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워낙 네, 코로나 감사합니다. 이슈가 요새 핫해서.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 애들이 더 잘 걸리나 잘 몰랐어요. 아이들이 전파를 잘 시키는지, 네네. 예, 아이들이 더 위험한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니까 네네. 아이들 역시 점차 감염률이 늘어가고 중증 환자도 늘어가고 전파도 잘 시키는 걸로 자꾸 통계가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최근 전파는 정말 학교 내에서 네. 금방 전파되니까. 네. 통계인데 네네. 역시 그 최근에 갑자기 예, 늘었죠. 8월달에 예. 거의 3,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황색이 이제 20세 이상이고 네네. 파란색이 이제 10에서 19세인데 최근 들어서 막 늘어나요. 똑같이. 맞아요.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8월 이후 가장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가 16에서 17세, 2등이 12에서 15세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른을 초월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 네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12세까지가 이제 화이자 백신이 이제 연령이 돼 있는데 네. 최근에 FDA 신청을 했습니다. 12세 미만도 접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 그래가지고 빠르면 한 연말쯤이면 네. 아마 그 적응증을 또 확대될 예정입니다. 12세 미만으로. 12세 미만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좀 뭐 어쨌든 맞춰 가야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몇 세부터 맞춘다는 얘기는 없죠 아직. 지금은 12세부터는 우리 하반기부터 12세 이하인데 예. 3세부터 맞출 건지 3세부터 3세까지. 3세부터 1, 2세는 안 네, 맞추고 네, 네, 어. 네. 우리나라도 역시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막 0에서 17세 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예. 네. 그래서 점점 16%까지 근데 저 늘어나더라도 네. 사망자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긴 하죠. 근데 네. 미국에서는 0.03% 미만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문제는 또 화이자밖에 안 돼요. 지금은 네. 임상 아마 신청은 허가 신청은 화이자만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비교적 안전하긴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고 네. 예, 어쨌거나 인플루엔자로 숨진 어린이의 2.4배가 되니까 네. 아주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손자를 맞추겠습니까? 안 맞추겠습니까? 아직 안 맞추고 있어. 네. 예, 아니 그렇게 돌직구 질문을 갑자기 날리시면 아, 제가 그럼 또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인께서 네네. 아주 좋은 설명 들어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핫 이슈 네네. 핫 이슈죠.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 핫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제 가능하면 네네.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확정은 못하겠으나 네네. 요새 이제 슬슬 찬바람이 불면 네네.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될지 네. 아니면 네. 코로나19를 이거 어떻게 맞아야 되는 될지, 건지 두 개를 짬뽕해서 맞아야 한번, 될지. 그거 한번 네.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네. 아주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네. 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